연합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오늘 2026년 1월 3일 토요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되어서 그리고 미국으로 현재 이송 중에 있고, 미국이 아마 이 뉴스를 볼 때면 미국 뉴욕 이제 형사 사법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와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지난 차베스와 그리고 마두로 정권 10여 년 동안에 이 정권은 친중 좌파 정권으로서 마약 범죄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국민들에 대해서 범죄 집단이 되었지요. 그 결과 이 마두로 정권에 맞섰던 마차도라는 제야 인사가 지난해가 되겠죠. 우리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두로에 대해서 미국은 제재를 가하겠다 했고 오늘 전격적으로 체포에 나섰고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친중 좌파 정권 마두로 정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 체포 작전 직전에 중국 공산당 대표가 이 차베스 마두로를 만났고 접견한 다음 날 바로 이 오늘 마두로에 대한 체포가 전격 시행되었는데요. 이 말은 결국 마두로가 중국에 기대려고 하다가 끝장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중 좌파 정권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1월 4일, 5일 중국을 방문하고 있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측해 봅니다. 이재명이 이제 마두로에 이어서 다음 체포 대상이 될 것이다. 저는 한국의 바로 마두로가 바로 이재명이다 라고 저는 논평을 합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저는 체포되기 전에 이재명에게 오늘 선처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 선처는 이재명 보고 이제 아마 지금 4번째 요구 같은데요. 새해 들어 첫 번째 이재명의 요구합니다. 빨리 하야하고 망명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망명을 하라는 것은 엄청난 선처를 베푼다는 것을 훗날 그래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머지않아서 국민들에서 강제로 끌어내리지고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왜 그러면 체포되고 또는 하야하고 해외로 망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재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2024년 12월 3일 날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입니까? 근거를 대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은 내란죄를 빼고 선고했다는 걸 다 알 것입니다. 두 번째, 내란에 대해서 아직 그래서 1심도 선고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란이다. 곧 친위 쿠데타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재명이 묻습니다. 아니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이 어디냐고 근거 가져와 보라고. 1심도 선고되지 않는데 내란이라는 것은 무죄 추정에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 따진다면 이재명 역시 5개 재판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북 송금 100억을 북한에 갖다 주고 그 지시를 받던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은 이미 3심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부지사가 7년 8개월이면 도지사였던 이재명은 법조인들의 어떤 논리에 의하면은 당연히 무기징역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5개 재판 중에 또 하나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당연히 그 대장동 사건에서 무려 300번 가까이 언급된 그 선고문에서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장동 사건 역시 이재명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재명은 본인이 전 범죄에 대해서 재판받게 되면 무기징역되고 결국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내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심도 선고되기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찍고 3일 지난부터 바로 내란이라 해서 내란몰이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헌지에서 파면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고 여론몰이를 했고
그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선동해서 대국민 사기를 통해서 있지도 않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동조 세력 이렇게 해서 결국은 6.3 조기 대선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역시 내란몰이해가 있지도 않은 내란이라는 유령을 가져와서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내란죄가 무엇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형법 87조에 내란죄가 나와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의하면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폭동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으로서 국회에 기끌려서 250명 군인, 선관위에 290명 정도 갖고 그 인원으로 통제가 되겠습니까? 실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상자, 사망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폭동 없었다는 거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 했는데 국헌 문란에 관한 근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국헌 문란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서 파면 선고될 때 결정적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국회의사단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부수라도 끌어내라라고 했던 그 곽종근의 진술. 두 번째, 정치인 체포 명단 홍장원의 메모입니다. 정치인 체포 그리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것 전부 다 헌법기관이나 헌법인에 대해서 문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상기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고 바로 국회의사당에 그게 담장 넘어가는 그래서 사람들 체포해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가게 되었다 해서 바로 체포 지시가 되는데 그만 그 네 가지가 여러분 문영배가 선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유 가장 큰 네 가지 선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분짜리 파면 선고문에 보면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지금 모두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조작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곽종근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김용현 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거짓말했다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홍장원의 메모 이미 4번이나 그 메모가 바뀝니다. 조작이라는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기엄 때 국무회의를 제대로 개최 않았다는 걸 역시 거짓말이었다고 한덕수 총리 스스로 본인 재판에 불리하니까 위정이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체포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지시 역시 가짜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헌법재판소의 파면도 결국은 사기 탄핵이 된 것입니다. 사기 파면이니까 윤핵인이 정당에 오른 것입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내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란은 아직까지 지기현 판사가 주도하는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그 뺀 내란죄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1심도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내란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재명은 비상기엄 직후부터 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다. 그리고 그 내란 동조,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 이렇게 덮어씌워서 전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이재명 답변해 보십시오. 1심도 선고되지 않았는데 왜 내란이라 합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합니까? 왜 내란 동조 세력이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국민 사기를 쳤는 게 이재명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라는 걸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조작된 네 가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파면됐지 않습니까? 사기 파면, 사기 탄핵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 해서 윤 대통령이 몰아냈다는 것은 형법 87조에 의하면 절대 내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헌문란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지 않습니까? 형법 87조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폭동도 없었고 국헌문란이 없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란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 해서 축출했고, 그리고 내란 정당이라고 국힘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내란 동조 이렇게 해서 지금 1년간 이렇게 부추겼으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서 몰아낸 이재명이 진정한 내란 우두머리고, 그리고 그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정당이 되고, 그리고 이재명 부역자 역할한 좌파 언론들이 바로 내란 동조 선동 세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재명은 반드시 정권에서 물러나야 대통령 자체가 무효입니다. 가짜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저는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이재명은 따라서 본인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을 받아도 어차피 대북 송금 무기징역, 그리고 대장동 사건 무기징역입니다. 어차피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란도 아닌데 내란 덮어 씌웠으니 결국은 이재명이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알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에게 당연하게 재판받고 감옥 평생 가야 되고, 하지만은 저는 선처를 베풀고자 합니다.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은 즉시 하야를 하라. 두 번째, 망명하라. 제2의 마두로입니다. 이재명은 모델이 바로 베네수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촛불행동에 바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촛불행동의 모델도 이재명은 이미 모델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마두로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체포되어서 이미 고발당했습니다. 이재명 알고 계십니까? 미국 교민께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미국 제재위반, 유엔 제재위반이 있더니 이미 이재명은 국제범죄자로 이미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본다면은 선처를 베푸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하야하고, 그리고 빨리 망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니는 반드시 국민들에서 끌어내려질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옳았고, 진짜 그걸 정리하면은 이재명 즉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감옥 가거나 해외로 망명해야 됩니다.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결국 무효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한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핵인이 오르며, 두 번째, 진짜 내란 세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보고 요청합니다. 빨리 하야하고 망명해라. 먼 훗날 역사가 지나보면 전환길에 이러한 요구가 그때 전환길만 들을 거라고 후회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